판교 환풍구 사건 아시죠? 그때 참 비극적인 사건 그리고 재난 사건이 일어났는데 관련해서 박수영 전 경기도 행정 1부 지사가 이재명 성남시장이 그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그런 주장을 했는데 그 부상자 가족 대표인 김도경 씨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반박을 해주신 사건이 있었어요. 지난 12월 20일 그 언론에 보도가 된 사건인데 김도경 대표가 이런 말씀을 하셨네요. 잊을 수 없는 절대 잊혀지지 않을 사고를 겪었던 딸의 아빠로서 끝까지 책임지고 돌봐준 사람은 이재명 성남시장이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그 인터뷰로 드러난 거는 누가 그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고 있느냐네요. 그렇죠. 네. 정확히 보이는 지점인 거죠. 그러니까 방금 이 작가님이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을 본다면 과연 그런 사건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세력들이 누구인지 여실하게 보여주는 거죠. 김도경 대표께서 얘기하기를 그래서 원만하게 사망자 보상 문제가 해결되고 부상자 보상 협의가 시작되었을 때 네. 경기도 측에서는 그냥 어차피 부상자들은 이 사건이 잊혀지면서 같이 잊혀질 것이다. 뭐 소송을 하든 맘대로 하라 라고 했다고 느끼셨나 봐요. 그리고 이재명 시장 쪽에서는 오히려 계속해서 그 부상자 가족분들의 편을 들어주려고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게 상반되는 부분이 이용해 먹을 때는 네. 적극적으로 이용해 먹다가 나중에 가서 일이 진행이 되고 시간이 지나갈수록 점점 이제 그 담당하는 뭐 경기도 부지사나 뭐 국장, 팀장, 뭐 주무장 이런 사람들이 사건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하려고 그러면 연락조차 안 되는 그런 상황이고 아예 자리를 다 옮겨버리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네. 그런데도 끝까지 이제 계속해서 연락해주고 조언해주는 사람은 이재명 시장을 비롯한 성남시 시청 공무원분들밖에 없었다. 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중환자실에서 딸을 간호를 하고 있는데 굳이 불러내서 사진 한 방 찍는 게 더 중요하거든.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식의 폭로가 있었고 그런 반면에 혼자 병원을 찾아와가지고 위로해주고 가신 분은 이재명 성남시장이었다. 이런 폭로가 나오는 거죠. 기시감이 있네요. 그 홍준표가 네. 물난리 났을 때 네네. 굳이 가가지고 연설을 해야 됐다고 네. 네, 했던 그런 모습과도 닮아 있네요. 네. 그 앞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정치인들 그런 모습들을 잘 보여주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예, 결국에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그 허위사실 유포로 박 전 부지사를 고발하겠다고 했습니다. 아시죠? 이재명 성남시장 한번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끝까지 가기 때문에 박 전 부지사님께서는 마음을 단단히 잡수셔야 될 것 같고 뭐 오도 가도 못한 상황이 된 것 같네요. 모든 행동에는 책임이 따른다. 본인의 철학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자꾸만 진실을 왜곡시켜서 그걸 정치적으로 써먹으려는 정치인들이 있죠. 그렇지만 우리 시민들이 그런 부분을 가만두지 않는다. 그래서 진실은 언젠가는 밝혀진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우리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 식으로 왜곡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더 이상 정치나 아니면 정부 조직에 진출할 수 없게끔 만들어야 될 필요성도 있다고 봅니다. 예, 이재명 성남시장에 관한 얘기를 해봤습니다. 저는 그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대책이 22일 날, 그러니까 어제 발표가 됐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가져와 봤어요. 네. 눈에 띄었던 기사 중에 하나가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 항소심 얘기였어요. 네. 그래서 항소심 3차 공판은 다음 달 15일 열린다고 하는데 그 주범과 공범인 김양과 박양이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계속 서로에게 떠넘기듯이 진술 중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특히 박양은 계속 그냥 이건 나는 가상의 일인 줄 알았고 사체도 의료용 플라스틱인 줄 알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김양은 자기는 심신미약 상태였다라고 초반부터 주장하던 얘기를 계속 하고 있나 봐요. 저는 그 우리나라 법 중에서 그 정상 참작하는 부분 중에서 심신미약 있죠. 그거 없앴으면 좋겠어요. 그거랑 술이랑 심신미약 이거 두 개 없애야 된다고 생각해요. 진짜. 네,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튼 이 사람들은 이제 1심에서 각각 20년과 무기징역을 받았어요. 이제 항소심 3차 공판까지 지켜봐야겠지만 네. 뭐 국민들 여론도 그렇고 굳이 재판부가 이들을 봐줘야 될 이유도 없죠. 네. 네. 그리고 한편 최근에도 중고생들이 뭐 학생 한 명을 집단 폭행해가지고 조롱하듯이 그런 현장 영상을 찍어 올리는 등의 네. 사건들이 잇따라 일어났었죠. 네. 근데 이게 사실은 그냥 청소년들이 잠깐의 비행 정도로는 치부할 수 없는 정도의 심각한 사안이에요. 근데 이런 시점에서 이제 어제 22일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사회관계 장관 회의를 열어서 이 예방 대책을 발표를 한 거예요. 네. 대책의 주요 골자는 소년범 적용 연령 하향이 있고요. 우선 정부는 기존에는 이제 14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는 형사 미성년자 나이 기준을 한 살 낮춰서 13세 미만으로
낮출 수 있도록 관련 법을 손본다고 하고요. 정종하 법무부 범죄예방기획과장은 이게 소년범들의 나이가 점점 낮아지고 있다. 그리고 그 소년들의 신체적 성숙도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국제적 기준을 고려할 때 만 13세면 이미 형사 미성년자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서 이렇게 낮춘다고 얘기를 했어요. 네. 사실은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그 청소년 강력 범죄 사건이 났을 때 법원 소년부로 보내는 대신에 그냥 성인과 같은 형사부로 보내고 형량도 기존보다 무겁게 내리기 위한 법률안 개정에도 지금 고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더불어서 당연히 학교폭력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왔어요. 학교폭력 그 예방법을 개선하자는 건데 지금은 학교에서 뭐 사소하건 간에 신고가 들어오면 우선 학교폭력 자치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요. 네. 그래서 이걸 열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재판처럼 진행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무조건적으로 처벌을 하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요즘 또 뜨는 게 그거거든요. 회복적 생활교육. 네. 그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가해자고 얘는 피해자야 해가지고 처벌을 그냥 이렇게 내리는 그런 느낌보다 어쨌든 우리는 한 학교 한 반의 구성원이니까 문제를 해결하자라는 식으로 추이가 변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그 문제가 잘 해결이 안 되잖아요. 사실 그 소년범 연령 낮춘 것도 그렇고 아무튼 엄벌을 내려야 네, 그 다음에 절차가 진행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취지에서 아무튼 경미한 사건의 경우에는 학교장 선에서 해결을 하고 대신 그 결과를 추후에 위원회 같은 데에 보고하는 것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사실 이거를 들고 나왔을 때 생각이 났던 건 그 2012년 무렵이었나요? 저희 그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 보도됐던 적이 있었잖아요. 네. 그럴 때 대책으로 제시된 게 되게 엉뚱하게도 대중문화 제재였어요. 그러니까 웹툰 같은 거가 미디어가 폭력적이니까 애들이 이런다라는 식의 엉뚱한 결론으로 가버려서 그게 결국에는 청소년 뭐 학교폭력 예방 대책이었는데 갑자기 문제의 방점이 무슨 표현의 자유? 이렇게 넘어가게 돼버리는 거죠. 차라리 바른 생활책을 한 권씩 나눠주지. 슬기로운 생활. 그렇죠. 네. 학교폭력에 대해서 뭔가 엄중하게 처벌이 내려지고 그 예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계속해서 그런 학교 안에서의 그런 문화 있잖아요. 되게 서열화하고 네. 집단 나뉘어가지고 또 집단에서 배제되는 아이는 또 부적응한 아이로 그냥 남아버리고 그런 식의 문화 아닌 문화가 미디어를 통해서 또 재생산이 되면 그게 또 미화되고 정당화돼서 계속 반복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2012년에 했던 대책은 정말 좀 너무 어이가 없는 대책이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거 자체도 어떻게 보면 폭력의 일부인 건데 지금 이 학교 폭력이나 아니면 청소년 범죄에서 했던 그 애들의 폭력 양상을 보면 뭐 저항하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막 어른이 싫어. 나는 어른의 이런 이걸 깰 거야. 막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그냥 약자한테 찍어 누르기 식으로 하는 폭력이 거의 대다수인 만큼 이렇게 가해자와 피해자를 놓고 둘이 화해를 시키는. 둘이 그렇게 화해를 직접적으로 뭐 시킨다는 그런 건 아니고요. 사실은. 그러니까 자치윤리위원회 뭐 그런 식이겠죠. 뭐 자체적인 처벌의 수위를 논하는 그런 자리 아닌가? 신고가 우선 들어오면은 그걸 바로 접수해서 위원회를 열어야 돼요. 네. 네, 거기서 우리 재판하듯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최근에 그 초등생 자살했었잖아요. 그게 좀 문제가 많은 게 뭐냐면 부모님들이 얘기했는데 그거를 학교에다가 좀 적극적으로 어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그걸 좀 지지부진하게 열었다. 그래가지고 아이가 그것 때문에 자살했다라고 주장을 하시고 또 그리고 그게 문제가 뭐냐면 이제 6학년이었거든요. 당시 피해 학생이. 근데 그 6학년 징계 줘봤자 어차피 좀 있으면 졸업이에요. 네. 이게 되게 무의미하다는 거죠. 네. 네. 그럴 때 뭔가 형사처벌 같은 게 적용될 수 그렇죠. 있잖아요. 학교 내에서 그런 징벌도 징벌이겠지만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게 어떤 부분에서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도 한번 더 적용을 받아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제가 고등학교 때 그런 비슷한 그러니까 학교 폭력이 되게 심각한 수위는 아니었는데 있었어요. 피해자와 가해자가 있었는데 그 학교 내에서 이렇게 처리를 하려다 보니까 그러면은 피해자 학생은 가만히 있고 가해자 학생들에게 뭔가 불이익을 주겠다라고 해가지고 뭐 추천서를 안 써주거나 뭔가 이런 식으로 갔었거든요. 근데 아니면 이제 학생부에 저희 대학교 가야 되니까 학생부에다가 뭔가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때 진짜 가벼운 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반발이 진짜 엄청 심했었어요. 이 사건보다 이 사건에 대한 반발이 더 우리 사이에 이슈가 될 정도로
그 부모님들도 아이 앞길을 맞는다는 식으로 뭔가 나오고 하는 게 저는 그냥 학폭이 열리고 이런 거는 다 드라마에서 보고 이렇게 했었는데 뭔가 실제로 학교에서 일어나니까 되게 흐지부지 되더라고요. 이게 뭔가 진짜 학폭이 딱 열려서 진짜 딱 피해자 가해자 너는 어떤 부분이 잘못됐고 이런 느낌이 아니고 야 너는 가해자 너가 잘못했으니까 반성문 일단 쓰고 너네 불이익 있을 줄 알아. 뭔가 이러면은 애들이 어떻게 그래요 선생님 학부모들 오고 막 장난하냐고 학생 미래를 막는다고 이러다가 그냥 애들 앉혀놓고 뭔가 화해시키고 이러고 그냥 끝나버리더라고요. 되게 흐지부지하게. 그런 게 문제라고 생각했었어요. 이런 학폭 네. 자치위원회가 네. 열리기 전에는 어떻게 했었냐면 학교 안에서만 이제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학교장 권한 안에서. 네. 그래서 그런 문제가 많이 일어났었대요. 그냥 야 너네 화해. 네 맞아요. 그렇게 문제 일으키지 말고. 예전에 네.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뭐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은 가해자 피해자의 개념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둘 그냥 다 잘못했어. 무조건적인 화해예요. 맞아요, 맞아요. 네, 무조건 화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실제로 당사자 간에 서로 감정적인 부분도 정리가 전혀 안 돼 있고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원인과 결과에 대한 정확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청소년기 되게 중요하게 머리에 자리 잡혀서 그게 나중에 이제 사회로 갔을 때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의 과정은 쏙 빼놓고 일단 결과를 중시하는 거죠. 네. 일단 화해가 됐으니까 끝. 너네 더 이상 싸우지 마라고 하지만 그 뒤로 똑같은 형태의 폭력이 또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건 그 사후 필연적인 관리- 결과예요. 사후 관리가 안 돼요. 네. 그때 피해자였던 학생은 그 이후로도 계속 혼자였고 가해자였던 학생은 학교도 잘 가고 그렇죠. 그렇게 돼요. 맞아. 뭔가 되죠. 원론적인 결과를 도출하기에는 힘든 시스템이다. 그리고 인식 자체가 그렇게 돼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저는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선생님들한테 신гал이 너무 없고 맞아요. 그거를 전문으로 해주는 선생님이 저희 때는 이제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 알아서 해주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런 문제가 생기면은 애를 불러놓고 상담을 하면서 정확하게 피해 아동은 뭐가 문제고 가해 아동은 뭐가 문제인지 계속해서 들어주는 분이 계셨는데 그런 걸 전담해 주시는 분이 없으면은 사실 그게 힘들죠. 왜냐면 다른 분들은 뭐 맨날 시험 신경 써야 되고 학생 생활 기록 뭐 이런 거 계속 쓰셔야 되고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만 그냥 화해 딱 시켜주고 그냥 많은 신경 더 안 써버리는 그런. 그 요즘 좀 많이 나아진 거예요. 예전에는 그런 일 있으면 무조건 단체 기합이요. 다 책상 위로 올라가! 이러면서 뭐 두드러 패는 거지. 진짜 삭박한 시대. 그러니까 애들이 무당이 구다듯이 그냥 쇼 한 번 하고 그냥 끝. 그때 당시 이제 동급생들 보면은 그런 거 싫어가지고 이제 서로 안 한 부분도 있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폭력적으로 진압을 해버린 거죠, 애초에. 사실 이 학교 폭력 문제에 선착하는 이유는 학교 내부의 폭력이 있었는데 그걸 제대로 예방하거나 제약을 두지 않으면 그냥 그 상태의 감각이 그대로 학교 밖으로 옮겨갈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요. 네. 여기서 무뎌진 양심이 저기서도 같이 무뎌지겠죠. 안에서 새는 바가지 네. 밖에서 셉니다. 그런 예. 폭력성이나 그런 분출 같은 게 학교 내에서 계속 이루어지다가 학교 밖으로 이루어진다면 그 인천 초등생 같은 사건이 또 계속해서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범죄가 점점 더 커지는 거죠. 규모가. 그래서 청소년 범죄든 학교 폭력이든 아무튼 제1과제는 엄정한 처벌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네. 그러니까 잘못을 했는데 그 잘못이 너네가 그냥 어리니까 이 정도 선에서 끝내줄 게가 아니라 진짜 잘못했으면 잘못한 만큼의 대가를 치른다는 걸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줄 필요는 있어요. 네, 예.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청소년을 존중하는 방법 중 하나가 되지 않을까. 네, 그리고 제일 열받는 주장이 그렇게 해서 처벌을 받는 가해자의 부모들의 주장이 애가 아직 어린데 애 앞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당신의 자제분이 가해한 아이의 앞길을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요. 예, 당신 자식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남의 자식은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사실 그 애가 아직 어리다라는 그 워딩 자체도 어떻게 보면 예. 그러니까 어렸을 때 싹을 뽑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 어렸을 때 더 강하게 처벌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봐요, 저는. 주변에서 애들 보면은 진짜 애들 그 정서를 보면 되게 복잡다단하고 생각도 되게 복잡하거든요. 예. 막 애니까 뭐 이렇게 순수하게 이렇게 넘기고 그럴 문제가 아니라 정말 청소년들을 존중하고 싶다면은 그런 부분까지 심도 있게 고민을 해서 이거는 애라서 나올 수 있는 문제구나 이렇게 치부하지는 말아줬으면 좋겠다. 예,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래요. 이 작가님이 준비하신 시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중요하거든.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식의 폭로가 있었고, 그런 반면에 혼자 병원을 찾아와가지고 위로해주고 가신 분은 이재명 성남시장이었다. 이런 폭로가 나오는 거죠. 기시감이 있네요. 그 홍준표가 네. 물난리 났을 때 네네. 굳이 가가지고 연설을 해야 됐다고 네. 네, 했던 그런 모습과도 닮아 있네요. 네. 그 앞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정치인들,
그런 모습들을 잘 보여주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예, 결국에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그 허위사실 유포로 박 전 부지사를 고발하겠다고 했습니다. 아시죠? 이재명 성남시장 한번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끝까지 가기 때문에 박 전 부지사님께서는 마음을 단단히 잡수셔야 될 것 같고 뭐 오도 가도 못한 상황이 된 거예요. 모든 행동에는 책임이 따른다. 본인의 철학을 이렇게 또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자꾸만 진실을 왜곡시켜서 그걸 정치적으로 써먹으려는 정치인들이 있죠. 그렇지만 우리 시민들이 그런 부분을 가만두지 않는다. 그래서 진실은 언젠가는 밝혀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두 개 없애야 된다고 생각해요, 진짜. 네,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튼 이 사람들은 이제 1심에서 각각 20년과 무기징역을 받았어요. 이제 항소심 3차 공판까지 지켜봐야겠지만 네. 뭐 국민들 여론도 그렇고 굳이 재판부가 이들을 봐줘야 될 이유도 없죠. 네. 네. 그리고 한편 최근에도 중고생들이 뭐 학생 한 명을 집단 폭행해가지고 조롱하듯이 그런 현장 영상을 찍어 올리는 등의 네. 사건들이 잇따라 일어났었죠. 네. 근데 이게 사실은 그냥 청소년들이 잠깐의 비행 정도로는 치부할 수 없는 정도의 심각한 사안이에요. 근데 이런 시점에서 이제 어제 22일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사회관계 장관 회의를 열어서 이 예방 대책을 발표를 한 거예요. 네. 대책의 주요 골자는 소년범 적용 연령 하향이 있고요. 우선 정부는 기존에는 이제 14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는 형사 미성년자 나이 기준을 한 살 낮춰서 13세 미만으로 낮출 수 있도록 관련 법을 손본다고 하고요. 정종하 법무부 범죄예방기획과장은 만약에 사망자 보상 문제가 해결되고 부상자 보상 협의가 시작되었을 때 네. 경기도 측에서는 그냥 어차피 부상자들은 이 사건이 잊혀지면서 같이 잊혀질 것이다. 뭐 소송을 하든 맘대로 하라 라고 했다고 느끼셨나 봐요. 그리고 이재명 시장 쪽에서는 오히려 계속해서 그 부상자 가족분들의 편을 들어주려고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게 상반되는 부분이 이용해 먹을 때는 네. 적극적으로 이용해 먹다가 나중에 가서 일이 진행이 되고 시간이 지나갈수록 점점 이제 그 담당하는 뭐 경기도 부지사나 뭐 국장, 팀장, 뭐 주무장 이런 사람들이 사건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하려고 그러면 연락조차 안 되는 그런 상황이고 아예 자리를 다 옮겨버리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네. 그런데도 끝까지 이제 계속해서 연락해주고 조언해주는 사람은 이재명 시장을 비롯한 성남시 시청 공무원분들밖에 없었다. 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중환자실에서 딸을 간호를 하고 있는데 굳이 불러내서 사진 한 방 찍는 게 더 때문에 함부로 우리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 식으로 왜곡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더 이상 정치나 아니면 정부 조직에 진출할 수 없게끔 만들어야 될 필요성도 있다고 봅니다. 예, 이재명 성남시장에 관한 얘기를 해봤습니다. 저는 그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대책이 22일 날, 그러니까 어제 발표가 됐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가져와 봤어요. 네. 눈에 띄었던 기사 중에 하나가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 항소심 얘기였어요. 네. 그래서 항소심 3차 공판은 다음 달 15일 열린다고 하는데 그 주범과 공범인 김양과 박양이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계속 서로에게 떠넘기듯이 진술 중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특히 박양은 계속 그냥 이건 나는 가상의 일인 줄 알았고 사체도 의료용 플라스틱인 줄 알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김양은 자기는 심신미약 상태였다라고 초반부터 주장하던 얘기를 계속 하고 있나 봐요. 저는 그 우리나라 법 중에서 그 정상 참작하는 부분 중에서 심신미약 있죠. 그거 없앴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술이랑 심신미약. 판교 환풍구 사건 아시죠? 그때 참 비극적인 사건 그리고 재난 사건이 일어났는데 관련해서 박수영 전 경기도 행정 1부 지사가 이재명 성남시장이 그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그런 주장을 했는데 그 부상자 가족 대표인 김도경 씨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반박을 해주신 사건이 있었어요. 지난 12월 20일 그 언론에 보도가 된 사건인데 김도경 대표가 이런 말씀을 하셨네요. 잊을 수 없는 절대 잊혀지지 않을 사고를 겪었던 딸의 아빠로서 끝까지 책임지고 돌봐준 사람은 이재명 성남시장이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그 인터뷰로 드러난 거는 누가 그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고 있느냐네요. 그렇죠. 네. 정확히 보이는 지점인 거죠. 그러니까 방금 이 작가님이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을 본다면 과연 그런 사건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세력들이 누구인지 여실하게 보여주는 거죠. 김도경 대표께서 얘기하기를 그래서